달러 대비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유학 비용이 치솟고 있죠. 이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는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1997년 말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통계나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각각 1달러에 2,000원, 1,570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 1,450원대라고 치면 그 당시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17년 만에 최고 환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럴 때는 환율이 높아도 앞으로 이게 안정될 거냐 이런 전망이 중요한데 그럴 기미도 안 보이니까 시쳇말로 유포자, 유학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유학 비용 통계로 잡히는 게 유학 연수 지급액이라는 건데요. 이 액수가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으로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유학이 중단되다시피 한 해인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적은 액수라 그래요. 그리고 교육부가 집계하는 국외 유학생 수도 12만 명 정도로 10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학생은 필연적으로 환율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현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본국에서 보내오는 돈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환율에 따라서 두세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30-40% 올라가는 건 일상이니까 웬만한 재력 없이 유학 가는 경우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얘기는 말을 바꾸면 우리가 좀 무리한 유학을 많이 간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구의 4배가 넘는 일본과 우리의 재미 유학생 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희생으로 가는 민폐 유학이 적지 않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유학 고민을 좀 되돌아보고 요즘 유학생들 얘기 좀 듣고 해서 유학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30대 당시에 유학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유학 여부에 대해서 늘 고심했죠. 외환위기 때 돈 떨어져서 돌아온 건 저는 아니고요. 저는 목표 의식이 흔들렸습니다. 유학 자체가 목표일 수는 결코 없잖아요. 저희 분야는 괜찮은 대학 교수가 되려면 미국 유학이 필수적인데 30대 중반 넘기니까 제가 교수직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경제적이었을 텐데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라든지 현지에서 시간 낭비한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후회가 앞섭니다. 유학을 고심 중인 분이라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국내 대학 특정 분야에서는 사실 유학하지 않고 괜찮은 교수직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힘들더라도 가야죠. 또 이공계나 이런 분야에서는 장학금을 제공한다든지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조건으로 일종의 스카우트처럼 영재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외국 학교에 갈 기회죠. 그럴 때는 가야 됩니다. 학문 분야에서도 기술 분야에서도 큰 물에서 놀아야 더 빨리 성장하는 게 이치니까요. 근데 목표 의식 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 라든가 게다가 집도 빠듯한 형편인데 이러면 10중 8구 중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돈과 시간 낭비는 또 이거 어떡할 겁니까? 둘째는 경제적 편익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4, 5년 혹은 그 이상을 외부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얼마고 유학 후에 이걸 뽑을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한때 유행했던 미국 MBA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며 또 현지에서 2년 이상 쓰는 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도 아마 최소 2억 원 이상이 들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직급이나 연봉으로 그 이상을 보상받느냐? 10년 전에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미국의 탑 10 MBA 여기 빼고는 보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인데요. 명함에 학력 넣어놓고 좀 잠깐 멋져 보이는 효과를 제외하고는 별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또 좋은 조건으로 영입되는 경우, 아니면 유학 비용을 거뜬히 커버할 정도의 직급이나
연봉을 보장받는 경우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가려고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 기준 따르면 실제로 유학이 꽤 줄 수도 있습니다. 한일 유학생 수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일본은 이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유학생들이 줄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꼭 지금의 원달러 환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경제적 유학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 유학이 점차 줄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